공급에 대해서 봤고, 수요 공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에 대해서 봤죠. 전 시간에 수요 예외까지 봤습니다. 예외까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요를 좀 이해하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공급 보고, 그럼 이제 수요와 공급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격 결정, 시장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요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뭐 탄력성이든 뭐든 항상 수요가 주가 되는 거예요. 수요가. 그래서 공급은 그렇게 많이 할 게 없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이제 공급. 공급. 2번이었던 거? 3번이구나. 자, 수요와 공급 파트에서 이제 수요 했으니까 공급하는 겁니다. 공급은 뭐냐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수요나 공급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공급하겠다. 얼마나. 내가 얼만큼을 공급하겠다는 얘기예요. 얼만큼을. 뭐에 따라서? 함수죠. 가격이나 나머지 생산비라든지 그다음에 임금이라든지 미래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고 치고 가장 중요한 뭐예요? 가격이 가장 많이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가격이 얼마일 때 얼마나 어떻게 돼요? 공급하겠다. 즉 우리가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판매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 의지. 또는 판매. 내가 얼마나 판매하겠다. 또는 생산 의지. 내가 가격이 얼마면 얼만큼을 생산하겠다. 의지 또는 뭐 의사. 해도 상관없습니다. 생산 의사인데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가격에 대비해서 쭉 이제 연결시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가격 대비 항상 가로축이 가격이라고 했죠. 가격 물가. 항상 여기는 수량과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수량. 그러면 우리가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왜? 더 많이 남길 수 있고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100원일 땐 만들 사람이 별로 없어. 100원일 땐 한 사람 정도지만 1000원일 땐 우리가 한 10사람이 만든 10개나 만든대. 100원이면 뭐 하나 정도 만든대. 누군가. 하지만 1000원이면 10개나 만든대요. 그러면 이러한 점들이 쭉 모여서 하나에 뭘 만드냐면 공급 곡선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생산의지. 이 모양이 뭐가 돼요? 가격이 얼마일 때 얼마를 생산하겠다는 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의지.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공급의 법칙이 나오죠. 공급의 법칙은 뭐예요? 가격이 오르면 생산이니까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데 공급량이라고 봅시다. 공급량이 올라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은 줄어듭니다. 무슨 관계냐면 우리가 정해관계, 비례관계. 이거 우리가 우상향한다고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개별 모든 사람의 공급 곡선, 그 시장에서의 공급자의 그 시장 공급자의 공급 곡선, 개별 공급 곡선이 합쳐져서 시장의 공급 곡선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이 공급 곡선이 변화하게 돼요. 두 번째 공급의 변화.
공급의 변화. 공급의 변화인데, 우리가 공급의 변화는 뭐냐면,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공급 양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공급 양의 변화. 공급 양이 언제 변하냐? 뭐에 의해서 변해요? 공급 양은 뭐에 의해서 변해요? 가격, 항상. 공급 양은 양이잖아요. 이게 양이에요. 여기가 양. 여기가 양. 공급 양. 뭐에? 가격이 변하면. 양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하면. 나 2개 만들겠다, 3개 만들겠다. 양이 변해요. 뭐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공급이 변합니다. 공급. 그러면 공급이 변한다는 얘기는 양이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지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의사가. 즉 공급 곡선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의사가 변한다는 얘기고 의지, 또 다른 얘기로는 곡선이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세금을 지원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면, 인건비가 싸지면, 그 다음에 원자재가 싸지면 어떻게 돼? 예전에 1개 만들던 것도 하나 더 만들고, 10개 만든 것도 하나 더 만들고, 어떤 원유에 만들어지냐면 이런 S' 새로운 공급 의지, 공급 곡선이 만들어진 거죠. 가격은 안 변했어요. 얘가 움직이는데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가격이 변하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만 변해. 가격이 변하면. 근데 가격 이외에 다른 것이 변하게 되면 이 의지가 변하고 곡선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곡선이.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곡선이 변할 때 하나는 공급이 증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급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자, 증가 요인에 수십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해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나오면 그걸 통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증가해 보면 우리가 인구수가 증가한다. 당연히 인구수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하죠. 두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온 거. 생산비. 생산에 드는 비용. 생산비가 어떻게 되면 내려가면. 그 중에서도 뭐가 더 많이 나오냐? 생산비는 주로 우리가 임금하고 원자재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건 원자재죠. 시험에 한 80%가 우리가 공급을 변화시킬 때 주로 80%가 원자재가 나옵니다. 원자재가. 그다음에 세금 당연히 낮춰주면, 기술 당연히 개발되면, 기술이 발전하면 당연히 우리가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연관제를 잘 안 합니다. 연관제가 있긴 하지만 안 하니까 연관제는 놔두시고 뭐만 하면 되냐면 예상가격. 미래 가격이 어떻게 예상가격을 해도 되고, 미래 가격 어떨 것으로 예상될 때? 미래 가격이 어떨 것으로 예상될 때? 미래 가격이 다음 달부터 오르는데 지금 많이 만들어요? 다 팔아버려 그냥? 어떻게? 다음 달부터 어떻게 될 때? 떨어질 때? 담배 가격이 지금 5,000원인데 다음 달부터 1,000원이 돼. 지금 팔아야 돼? 다음 달에 팔아야 돼? 지금 팔아야죠. 다음 달에 팔아? 다음 달에 아껴뒀다가 1,000원에 등신인가? 사실은 우리가 딱 잘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면서 외울 것들은 없었어요. 그죠? 외울 게 없어서 지금까지 지금 8시간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외울 게 많지 않아요. 미래 가격이 우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가 그 증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소는 여러분이 직접 반대로 좀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급에 대해서 이제 봤고, 두 번째 이제 공급 파트에서 할 게 뭐냐면, 우리가, 공급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공급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공급의 예외인데, 뭐냐면, 예외란 얘기는 공급법칙의 예외란 얘기예요. 즉 우상향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펜제랑 그다음 위풍제라고 해서 우리가 베벌린 효과에 대해서 봤지. 우리가 그 다음에는 뭘 본 거냐면 공급에서는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원래 공급 곡선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런 모양이 아니고 그냥 이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급 곡선은 이런 모양이 되는데 얘는 어느 일정 구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우하향. 우하향. 자, 얘는 뭐냐면 이게 유작, 그 다음에 골동품, 이런 것들. 아무리 가격이 변해도 양이 변하지 않아요. 왜? 끝났으니까. 모나리자 하나죠.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작이니까 유사품을 얘기하는 게 유사품이 아니고 죽으면서 남긴 제품이에요. 죽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유사품은 많죠. 유사품은 뭐 몇십 개 되기 몇백 개 되겠죠. 몇백 개. 옛날에 보니까 어떤 저기 뭐야 우리 동네 그 뭐죠 그게? 머리 자르는 데를 몰아가지고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나도 머리 잘랐는데. 자, 귀엽죠? 지금 혐오스러운 표정 보여요? 아니, 머리 자르러 갔는데, 여름이니까 조금 짧게 잘라드릴게요. 조금, 그죠? 그냥 짧게 자른다고 했으면 내가, 좀 생각해봤을 텐데, 조금 짧게 자른다고 해가지고, 푸시라고 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비몽사몽 했다가 머리 감고 났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다 밀어버렸던데, 그냥. 이거 짧고. 그냥 시원하니까, 그냥, 그래, 좋다. 네, 그런,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데 뭐라고 했죠? 머리 자른 데를 뭐라고 그래요? 미용실. 미용실에 보면 모나리자 그림 있던데. 옛날에 그 남자들만 가는데 뭐라고 했죠? 이발소. 이발소 같은데. 요즘에 이발소가 사라져버렸어. 이발소가. 거의 없잖아요. 옛날에는 반반 정도 됐었는데. 이제 이발소라는 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가면 거기 모나리자 그림 같은 거 그냥 대충 아무나 그린 사람이 이제. 하지만 진짜 오리지널은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데 이건 뭐냐면 노동의 공급 곡선이에요. 노동의 공급 곡선. 왜? 우리가 돈을 많이 줄수록 더 많이 일을 하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이 되면 줄이려고 해요. 생각해봐. 주 5일 근무는 선진국에서 해야 아니면 후진국에서 해? 선진국에서 하지. 살만하니까 더 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간당 100만 원 받는데 뭐하러 그렇게 막 열심히 하냐 말이야. 시간당 1000만 원 받으면 더 안 하지. 왜? 쉬어야지. 시간당. 하루 일하고 나머지 유연 쉬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습에 대해서 볼 수 있고, 자, 예외적인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급을 봤으면 이제 이 둘이 만납니다.
이제 세 번째 시장에서 네 번째 이 둘이 만납니다. 사실은 공급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수요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 자체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만들지 않고 우리가 저것은 하나의 소스가 돼서 하나의 문제를 만드는데 재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부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가격이고, 자, 여기가 수량입니다. 수요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둘이 만나는 이 점이 뭐냐면 이게 바로 시장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왜 균형이라고 하냐면 가격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 가격이 여기에 있다. 이걸 우리가 P2라고 합시다. P2에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뭐가 더 많아요? P2에서는 뭐가 더 많아요? 공급과 수요 중에 누가 더 많아? 공급과 수요 중에 누가 더 많아요? 공급이 더 많죠? 그럼 남는다는 얘기예요. 재고가 늘어나.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지. 그래서 자꾸 떨어져요. 하방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가격이 P1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가 더 많아요? 뭐가 더 많아요? P1에선? 수요가 더 많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싶은데 못 산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안표 생기고 막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지. 그래서 가만히 있진 않아요. 균형이란 것은 딱 맞아 떨어지면 여기에서 균형을 맞춰서 잘 움직이지 않는 점. 그래서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균형 거래량.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균형 가격이죠. 균형 가격. 자, 그래서 이제 균형 가격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균형 가격이 항상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장 균형 가격이 변합니다. 균형 가격의 변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균형 가격이 변할 때 두 가지 유형입니다. 두 가지 유형. 왜냐하면 하나는 우리가 수요가 변화할 때, 하나는 공급이 변할 때. 자, 첫 번째, 수요 변화입니다. 수요 변화. 그러면 제가 하나를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를 해야 돼요. 수요가 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냐면 수요 곡선이 변한다는 얘기고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우리가 여기가 뭐가 되냐면 균형 거래량, 그 다음에 여기가 균형 가격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죠. 거래량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가격은요? 가격은 올라가죠. 상승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가격은 올라간다. 거래량도 올라간다. 그러면 거래량과 가격 모두 올라가 버리면 뭘 알 수 있냐면 판매 수입도 어떻게 된다? 올라가지. 왜? 우리가 균형 가격이 여기란 얘기는 이만큼의 양이 만약 10개라고 하면 10개가 이걸 100원이라고 하면 100원에 팔렸다는 얘기예요. 100원에 팔린다는 얘기예요. 100개가 100원에 팔린다고. 그럼 수익이 얼마예요? 100개가 10개라고 합시다. 그냥 10개가 얼마에 팔린다고? 100원에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판매 수입은 얼마예요? 1,000원이죠. 뭐 우리가 공급자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셋이도 넷일 수도 있는데 그 시장에서는 10개가 100원에 팔린다고. 100원에 10개가 팔린다고. 그러니까 공급자가 몇 명이든 간에 어쨌든 전체 공급자가 얻는 판매 수입은 이 시장에서 얻어내는 판매 수입은 1,000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거예요. 이 면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판매 수입. 그런데 면적이 어떻게 됐어요? 커졌잖아. 그럼 판매 수입도 커지죠. 감소는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감소. 교재도 있으니까 감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모양을 왜 제가 이렇게 그러냐면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러 가지가 균형 거래량. 그럼 여기가 균형 가격.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뭐가 변하냐면 수요 변화가 아니고 공급이 변해요. 공급이 증가, 감소. 그런데 자 보시면 공급이 그러면 증가한다는 얘기는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게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가버립니다. 좀 자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네. 그냥 내가 그려서 확인된 모습만 보시면 돼요. 확인된 모습만. 가격은 떨어져요. 거래량은요?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거래량. 여기가 거래량이잖아요. 여기가 거래량. 새로운 거래량.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판매 수입은요? 판매 수입은 왜 우리가 이 그림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숫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양이니까 이만큼이 줄고 이만큼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커진 거 아닌가요? 숫자를 모르잖아. 숫자. 이게 10, 11이고 이게 10, 20이면 어떡할 거야? 모르는 거야, 숫자.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 수입은 모릅니다. 정확한 숫자 안 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균형 가격에서 가격이 변화했을 때, 우리가 가격이 변화가 아니고, 수요와 공급의 변화. 공급이 변화했을 때요. 근데 이제 지금 수요만 변하거나 공급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만 변하면 뭘 알 수 있냐면 수입까지도 알 수 있어요. 수입까지도 변한 걸 알 수 있어요. 수요만 변하는 걸 보면. 근데 공급만 변했을 때는 우리가 가격과 수량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였었는데 두 번째는 수요와 공급이 이제 둘 다 변합니다. 둘 다.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변화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연관지의 가격이 어떻게 됐다. 미래의 가격이 어떻게 된다. 기술이 개발이 됐다. 그러면 가격과 수량이 어떻게 되나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것을 다 이제 종합해서 하나의 문제가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요와 공급이 변할 때 조합이 몇 개가 나오냐면 첫 번째 조합이 뭐냐면 수요가 변한다.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공급도 증가한다. 두 번째, 수요가 올라갔을 때 공급은 감소하는 거고. 세 번째는 수요가 감소하는데 공급이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요가 감소하는데 공급이 감소하는 것이고. 이렇게. 네 개가 나옵니다. 네 개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이렇게 총 네 가지의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고. 자, 보시면 우리가 항상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수요 법칙과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왜 그러냐면 수요 법칙이 봐봐. 수요 곡선도 만약에 이런 모양이고 공급 곡선도 이런 모양이야. 말이 안 되잖아. 알 수가 없다고. 수요 곡선 이런 모양이야. 공급 곡선 이런 모양이야. 이것도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따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지가 없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수지가 없다고. 수직이 없어요. 서로 수평도 없어요. 수평도. 그리고 수요 곡선은 뭐합니까? 다 우하향하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다 우상향합니다. 수지가 없어요. 자, 이런 이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쪽으로. 자, 보시면 이쪽으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이만큼 갈 수도 있고 이만큼 갈 수도 있고 이만큼 갈 수도 있고 모르죠. 얼마나 갈지. 모르죠. 자, 여기가 뭐였어요? 균형 거래량. 그 다음에 균형 가격. 자, 그런데 일단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공급이 어떻게 돼? 공급이 이만큼 증가할 수도 있고, 이만큼 증가할 수도 있고, 이만큼 증가할 수도 있고, 이만큼 증가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새로운 점은 어디예요? 여기죠. 어딘가 되겠죠. 새로운 점이 어딘가 되겠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쪽으로 이동하네요. 이쪽으로. 그러면 이 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점이 되면 가격은 그대로인데 거래량은 늘어나네요. 이 점이 되면 가격은 좀 올라가는데 공급량 늘어나네요.
이 점이 되면 가격은 그대로인데 공급량이 늘어나네. 이 점이 되면 가격은 좀 올라가는데 공급량은 늘어나고, 이 점이 되면 가격은 내려가는데 공급량은 늘어나고. 자, 그러면 공통점이 나오죠. 뭐예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모른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거래량은요? 거래량은 증가하죠. 판매 수입은 우리가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균형점이면 여기가 균형 가격이고 여기가 균형 거래량이에요. 그럼 판매 수입은 어떻게 돼요? 모르죠. 그러니까 판매 수입도 뭐다? 알 수 없다. 사실은 판매 수입을 알 수 있는 경우 뭐밖에 없어요? 뭐만 움직여야 돼? 수요만. 그러면 하나, 둘, 셋, 추가적인 게 있죠. 여러분이 이걸 직접 그려보면서 이 가격이 어떻게 되고 거래는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직접 거기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쪽 방향이잖아. 이쪽 방향 가. 그런데 공급은 감소한대요. 그러면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쪽 방향이 아니고 뭐예요? 이쪽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서 만나요? 다 모두 점들이 여기에서 만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 공간에서 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공간. 우리가 얘가 있으면 이 공간에 이 위의 공간에서 만난다고 다 점이.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죠. 거래량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디에서 우리가 거래가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량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 감소, 공급 감소입니다. 이제는 수요가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우리가 이 밑으로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감소했을 때 공급은 증가합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급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수요는 여기로 왔는데 공급은 이쪽으로 온대요. 그럼 어디서 만나요? 이 점들에서 만나죠. 이 점들. 우리가 수요, 잘 보세요. 수요가 이쪽으로 가게 되고, 이쪽. 수요가 감소. 공급은 어떻게 돼요? 증가. 공급은 우리가 증가. 이쪽으로 가면 얘네들이 다 어디서 만나냐면 이 파트에서, 여기서 받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죠? 이쪽에서. 그러면 가격은 무조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락하게 돼 있죠. 거래량은요? 거래량은 역시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도 감소합니다. 그러면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공급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얘네들이 다 수요가 감소한 것들이에요. 이 수요 곡선이 있는데 이 수요 곡선이 밑으로 간 거니까. 그런데 공급 곡선이 있는데 증가가 아니고 감소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 공급 곡선이 다 뭐가 되지? 그러면 어디에서 만나요? 다 여기서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할 때는 다 우리가 이쪽에서 다 만납니다. 이쪽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총 크게 4파트. 하나, 둘, 셋, 4파트로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그러면 가격은
가격 어떻게 돼요? 알 수가 없죠. 거래량은요? 거래량 무조건 줄어들죠. 무조건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와 공급의 변화,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수요와 공급이 감소했다. 또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고, 뭐냐면, 우리가 A와 B는 대체 관계인데, 대체 관계인 것도 얘기를 안 할 때도 있어요. A가 가격이 오르면 B는 수요가 감소한다. 그런데 A의 가격이 올랐다. A의 가격이 올랐고. 그 다음에 또는 또 A의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됐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이게 수요고, 그 다음에 이게 공급이고, 그리고 이 수요가 어떻게 됐는지, 공급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추론해서 마지막에 방향을 잡아서 거래량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끝난 게 아니고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하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수요와 공급의 변화의 마지막 단계를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잉여하고 탄력성 넘어간 다음에 종합적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